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명언아가입니다. 오늘은 창문이 있는 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1점 투시로 그릴 거기 때문에 내 눈높이가 있는 위치를 결정해 줄게요. 이 눈높이의 위치를 결정했다면 내가 어디쯤에 소실점을 둘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전체적인 틀을 결정해 주는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 정도로 방의 정문을 그리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정도 크기를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바깥의 틀, 여기가 방의 정면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 벽면들에 대한 크기도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창문 등을 놓게 되겠죠? 저는 창문을 여기 가운데쯤에다가 놓을게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그려보시되 약간 형태 등을 좀 바꿔서 그려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여기 창문, 그리고 창문에 닿아 있는 책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창문과 거의 맞닿아 있는, 그래서 창문 아래쯤에서 이렇게 책상을 놓을 거고요. 창문에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옆으로 나오는 책상, 거의 한쪽 벽면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책상이죠. 소실점과 연결되게. 그리고 이쪽 아래에는 책상 다리를 그려줄게요. 여기까지가 벽이기 때문에 벽면 아래로 내려오는 책상 다리, 그리고 이제 책상 다리를 이 아래로 모으게 될 건데, 여기에서 보면 이 책상 다리가 시작되는 부분과 이쪽에서 시작되는 부분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실점으로 모아진 곳에서 판을 하나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어줄게요. 실은 소실점이 너무 가까워서 약간 과장됨이 심하긴 한데 이 정도로 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책상 다리, 그럼 이 책상 다리와 마주하고 있는 안쪽의 책상 다리,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를 떼었으니 여기서도 이 정도를 똑같이 떼어서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위치도 맞춰주시고 이 옆에서 떼어진 위치도 맞춰주시고, 그리고 소실점을 향해 가는 이 위치도 맞춰주시고, 책상 다리를 그려줬고요. 이제 여기 위에 창문을 완성해 볼게요. 창문에서는 창문 틀을 그려줄 거고요. 이 창문 같은 경우는 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앞부분이다 생각하고 그려주시면 되세요. 다만 여기서 이 창문 틀을 그리고 싶다면
창문 틀의 경우에는 소실점에 맞춰 주셔야겠죠. 여기서도 창문 틀은 소실점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서로 연결해 주세요. 여기 위에 커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커튼이 달 수 있는 봉을 그려주고 여기에서 커튼을 내려볼게요. 여기 위에 약간 커튼 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줄게요. 반대쪽도 저는 그림을 전공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꾸준히 그리다 보니 그림으로 그림 에세이 책을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저처럼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시다 보면 그게 모여서 어느 순간 하나의 결과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꼭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본 사물을 직접 그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려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여기 주변 부분이 조금 너무 밋밋해서 여기에 액자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이 벽면에 있는 액자인데요. 벽면에 있기 때문에 이 위치에 그대로 그려줘야겠죠. 벽면에 있기 때문에 이 소실점을 향하는 위치랑 마찬가지의 기울기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정면이 될 테니까 여기는 그대로 두께만 나타낼 수 있게. 그럼 이 액자 틀도 있을 테니까 액자 틀의 위치도 소실점에 맞춰서. 이게 약간 액자처럼 느껴질 수 있게 여기 위에 그림을 조금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언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머리가 크게 그려져고 몸.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그릴 필요까지는 없고요. 왜냐면 액자니까 얘가 주인공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희미한 형태만 조금 갖출 수 있게. 이 명언화가라는 뜻은
명언을 그리는 화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글들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그림으로 담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약간 액자스러워졌죠? 그럼 이게 지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책상이 있고 여기에 중심이 있고, 그러면 이쪽 벽면은 액자가 채웠으니까 반대쪽 벽면에는 서랍장을 한번 놔볼게요. 서랍장을 놓을 때도 서랍장이 나오는 위치가 여기 이 벽에서 살짝 튀어나오게, 아니면 여기에서 딱 튀어나와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책상이랑 너무 닿아 있으니까요. 약간 텀을 두고 튀어나오게. 그 다음에는 소실점의 위치에 맞춰서 여기도 소실점에 맞춰서 윗면을 그려줬으면 아래쪽, 이 부분이 서랍장의 앞쪽 부분이 될 거니까 뒤에 그려지는 서랍장은 이 크기에 맞춰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실은 이쪽은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지워주셔야 돼요. 대략적인 형태는 이렇게 그려진다. 서랍장이란 느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서랍을 만들어 줄게요. 그어주고 여기에 서랍의 문고리, 근데 약간 틈이 있어야겠죠? 문고리 부분도 위치를 소실점에 맞춰서 문고리, 서랍장에 이거 옷장의 손잡이 이렇게 그어주시고, 이게 좀 약간 입체감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위에 전등을 하나 올려볼게요. 위치를 대략적으로 잡으시고, 전등은 위에가 원뿔의 형태를 갖췄고요. 이 원뿔의 형태를 싹둑 자른 게 지금 여기에 그리는 다양한 도형들 관련해서도 그 기초 그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뿔에서 윗부분을 싹둑 자른 형태, 여기에서 이 대가 내려올 거니까 기둥 부분,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원을 연습하시듯이 이렇게요. 이제 조금씩 마무리를 해볼게요. 천장 하고 이 벽이 닿아 있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경계가 모호해 보이는 건 이 이어준 소실점과의 거리 등이 선으로 다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려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은 모두 지워주시는 걸로. 약간 방 같긴 한데 여기가 창문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창문처럼 보일 수 있게 몇 가지들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곳에 화분을 놓아 주실 수도 있고요. 화분은 이렇게 원기둥을 그리시고 여기에서 뻗어져 나오는 식물들을 그려주시면 조금 더 화분이 놓여 있다, 창가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화분을 그리실 때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원기둥을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뾰족 뾰족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세요. 만약에 난 여기 바깥에 약간 건물이 보이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바깥 부분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물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너머에 약간 산이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의 위치에 맞춰서 산의 형태를 잡아주실 수 있어요. 엄청나게 산처럼 그리지 않아도 되고요. 이렇게 형태만 살짝 잡아주셔도 돼요. 아무래도 얘는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형태만. 너무 진하게 잡으면 멀리 있는데도 그렇게 잡힌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인 형태만 그려주시고, 얘는 그럼 앞에 있으니까 더 진한 형태가 되겠죠. 여기가 책상인데 책상스럽지 않은 건 책상 위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책상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무엇을 그려보면 좋을까 싶다가 노트북이 있으면 조금 더 책상스럽잖아요. 그래서 펼쳐진 노트북의 형태. 노트북은 앞 정면에서 보면 네모만 보일 거기 때문에 네모를 그려주시고, 앞에 있는 좌판은 키보드는 이렇게 소실점에 맞춰서 이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키보드가 있을 거니까 표시해 주시고, 모니터가 나오는 곳은 지워주시고요. 모니터에 네이버 검색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에 마우스, 그리고 조금 더 리얼해 보일 수 있게 책을 조금 쌓아 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하나하나를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리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책을 그리는 방법, 1점 투시로 책 그리는 방법, 1점 투시로 이렇게 그리는 방법. 그러면 그거를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적용해 보시고, 그럼 조금 더 수월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책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책이 그냥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겹쳐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책들이 좀 쌓여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방 그리기가 완성됐습니다. 혹시 이 그림 안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명언아가였습니다.